카지노 시장이 외국 기업에 사상 처음 개방됐습니다. 은행들이 이익이 줄어들자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사립함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0여 개를 정부가 새로 육성합니다. 8월부터 주민등록을 유출한 기업에는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940포인트 회복한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강한 매수 주문에 힘입어 1940선을 회복했습니다.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69포인트 오른 1940.22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2017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개인은 807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464억 원 매도 우위로 7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익 거래는 133억 원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는 591억 원 매수 우위로 총 458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보험, 운수, 창고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습니다. 의료정밀이 4%대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가스, 음식료, 의약품 등이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전자, 유통, 화학, 섬유의복, 기계, 서비스, 제조 등도 강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와 한국전력이 2%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LG화학과 신한지주, 포스코 등도 1%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SK텔레콤이 강보합세를 보였고요. 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KB금융 등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33포인트 오른 541.15로 장을 마치면서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원 오른 1,069.2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몽중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공약을 언급할 때마다 관련주들의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이네요. 네, 전문가들은 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생겨난 테마주들을 비롯해 새로운 공약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건설은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 제한 폭까지 오른 4,460원의 거래를 마쳤고 울트라건설과 한국선제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정 의원이 이날 서울 도심 지하차도 건설 사업을 새로운 역점 사업으로 언급하자 관련 사업을 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뛴 것인데요. 정 의원은 이날 한 조찬 세미나에서 20년 전부터 여의도에서 강남, 성산대교에서 시흥으로 가는 지하차도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제 서울의 지하차도 사업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유럽은 작은 도시만 가도 도시 하나를 관통하는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것은 빨리 가는 것뿐이 아니라 소음과 분진 해소 효과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수건설은 지하 기간시설 시공 분야 전문 건설업체이고요. 울트라건설은 영동 축풍령도로와 지하철 9위 공구 등을 수주해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선제는 지하도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 토목용 아연 도금 철선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 의원이 출마 선언 초기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롯데관광개발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전날보다 14.78% 오른 18,25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최근 10일 동안 94% 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열기에 아직 확정도 않는 공약을 믿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 의원의 행보에 따라 새로운 테마주가 뜨면 기존 테마주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정몽준 테마주를 분류했던 현대통신, 코엔텍은 이날 크게 내렸습니다. 금융수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테마는 주로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많아 실제로 해당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테마주가 이유 없이 급등락해 손실을 키울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부가 인천 영종도에 외국 자본의 카지노 설립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카지노주들이 동반 상승했나요? 네, 외국 기업의 안방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전체 카지노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카지노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라다이스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4.41% 오른 33,1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GKL과 강원랜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각각 1.97%, 0.81% 올랐습니다. 정부의 외국 기업 카지노 사업 승인으로 국내 카지노 산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중국, 미국의 합작사인 리포 앤 시저스 컨소시엄이 낸 인천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신청서를 사전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컨소시엄 외에도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라스베이거스 샌즈 등 3-4개 외국 기업이 영종도 진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인 파라다이스 그룹은 오는 2017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를 설립할 예정이고 GKL도 영종도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선 외국 기업의 국내 카지노 시장 진출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보다는 시장 전체가 확대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배석준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복합 리조트 형태의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마카오와 싱가포르는 카지노 시장이 각각 50조 원, 7조 원에 달하지만 호텔 임대형인 한국은 1조 2천억 원대에 불과하다며 이번 외국 기업 승인 등 정부 정책이 국내 카지노 산업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잠식 우려보다는 시장 성장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배 연구원은 이어 외국 카지노 기업의 국내 진출이 국내 관련 기업들의 실적 상승으로 당장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이날 주가가 뛴 것은 시장 확대와 규제 리스크 완화라는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은행들이 이익이 줄어들자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최근 1년간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최고 0.6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은 소득이 낮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저신용층인 7에서 10등급의 가산금리 인상폭은 최고 2.32%포인트에 이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 조달의 만기와 저신용층의 부도 위험을 따져 가산금리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 연출가, 노년 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0여 개를 정부가 새로 육성합니다. 신직업선정에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신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공모해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는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부실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유출 규모와 피해 방지 후속 조처 이행 여부를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에게는 위반 횟수, 동기, 결과를 따져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깁니다. 지난해 생수, 승용차, 시계 수입은 크게 늘고 커피와 귀금속의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2013년 10대 소비재 수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승용차 수입액은 54억 달러로 2012년보다 21.9% 늘었습니다. 시계도 12%, 생수는 175.4% 각각 증가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생수는 최근 수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국가별 수입 비중은 중국, 프랑스 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커피 수입액은 5억 200달러로 200만 달러로 15.9% 줄었고 귀금속도 7.5% 줄었습니다.
이 가계와 기업의 장기 저축성 예금이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마이너스 전환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의 이현선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가계와 기업의 장기 저축성 예금이 감소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예, 가계와 기업의 장기 저축성 예금이 통계조사 이래 처음으로 동시에 마이너스 전환됐는데요. 이것은 가계와 기업 모두 1년 이상인 통장들을 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중 자금순환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 단체가 지난해 운용한 장기 저축성 예금은 마이너스 2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조 원 갑자기 급감했습니다. 운용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해지하는 사람이 신규하는 사람보다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장기 저축성 예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반면 만기가 1년 미만인 결제 및 단기 저축성 예금은 50조 5천억 원으로 전년에 3배나 급증했습니다. 기업들 역시 단기 예금을 늘리는 추세인데요. 비금융법인 기업의 장기 저축성 예금은 지난해 마이너스 4조 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8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1년 미만인 결제 및 단기 저축성 예금은 15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국내 기준금리는 10개월째 동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인상될 경우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예, 한국의 금리 인상은 일로도 올해 말이나 돼야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임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만약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외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인하보다 인상의 무게중심을 둘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가계와 기업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금리 인상에 따라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시중의 부동자금은 7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단기 부동자금은 712조 8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600조 원을 넘은 뒤 4년 만에 700조 원을 넘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어떤 행보를 보일 전망인가요? 금리가 인상될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21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부채가 과도한 가구를 중심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 역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평균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지라도 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는데요. 그는 국회 답변서에서 가계부채가 상위 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부포돼 있는 데다가 금리 상승으로 인한 평균적 이자 상환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금리 상승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가계대출의 경우 지난 1월 거래 절벽 효과로 인해 주춤하다가 2월부터 다시 양적 팽창을 시작했고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지적했듯 서민층이 이용하는 이금융이나 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규제에 막힌 수도권 대신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빚의 질은 더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네.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가 바로 내일 청문회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을 이끌 뷰도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초점으로 한번 청문회를 미리 들여다봐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관건은 통화정책인데요. 지난 10개월 동안 묶여있던 기준금리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까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서면 답변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하보다는 인상에 일단 무게중심이 두어진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감독권 강화인데요.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 시 중앙은행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은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권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인사 및 조직 개편입니다. 이주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현재 김중수 총재의 인사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을 비추면서도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지만 조직에 큰 충격을 주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대대적인 인사 후폭풍을 예상하는 목소리와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금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이현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여부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러시아 수출 실적에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올해 1, 2월에 러시아에서 작년 동기간보다 1% 감소한 19,447대를 판매했습니다. 전체 수출 실적의 약 30%를 러시아에서 올리는 쌍용 자동차는 연초 세운 연간 판매량 목표를 하향 조정할 만큼 타격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가격 협상이 지연돼 올해 1월 중 단 한 대도 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GM의 러시아 수출 물량도 소폭 줄었고 르노 삼성 자동차는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등 10대 재벌 상장 계열사 중 절반이 넘는 55개사의 지분을 5% 이상 확보해 큰손으로 등극했습니다. 자산상위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 중 국민연금 지분이 5% 이상인 곳은 55개사로 10대 그룹 전체 상장사의 58.5%에 달했습니다. 10대 그룹 중 국민연금 보유 지분이 5%를 넘는 상장사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17개사 중 14개사에서 5% 이상 주주로 등재됐습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국민연금은 10대 그룹 계열사 주요 주주로 등재돼 제도상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가능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기관 투자자와 함께 반대 움직임에 나서면 주주권 행사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신규 채용 동결을 비롯한 전사 차원의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주 노병현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열어 비상 경영 돌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신규 채용을 전면 동결하고 예산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을 일단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 사장은 19일에는 점장급 직원까지 총 집결한 정례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마트는 계속되는 내수 침체와 휴일 의무 휴업 등 영업 규제 영향을 받아 지난해부터 계속 실적 악화를 기록해왔으며 올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0에서 30% 떨어졌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고급 커피인 리저브를 국내 5개 매장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리저브 커피는 진공 압착 기술을 이용하는 클로버 기계에서 추출한 커피로 수량이 적어 현재 스타벅스가 진출한 64개 국가 가운데 영국과 일본 등 일부 시장에서만 출시됐습니다. 판매 매장은 서울 소공동점, 적선점, 압구정 로데오 역점 등으로 가격은 한 장당 6, 7천원입니다. 이석구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1999년 이대 앞에 1호점을 개점한 이래 스타벅스는 15년 동안 한국의 커피 시장을 선도해왔다며 리저브와 클로버 도입으로 한층 높아진 커피 애호가의 눈높이를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